자, 오늘 같이 볼 예시사주는 임신년, 이민월, 무오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고 남자의 명식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사주는 금방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2020년 2월 25일 화요일에 태어나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태어난 월령이 같고요. 나머지 글자는 좀 다른데 물론 이제 사주 글자 하나만 틀린다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생년월일시를 오늘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쌍둥이 사주를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 사주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쌍둥이 사주 대체적으로 쌍둥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 사주 이제 제가 첨언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남녀가 구분이 돼 있을 때는 쌍둥이 사주라 하더라도 대운이 남녀가 달리 가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태어나는 생시가 뭐 하나는 4시에 태어났고 아니면 하나는 5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것도 뭐 생시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또 질문하신 것 중에 일란성 쌍둥이냐 아니면 이란성 쌍둥이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느냐, 이것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란성 내지는 이란성 이런 것은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일란성 이란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가 돼 가지고 첫 호흡을 하면서 이제 호흡을 처음으로 들이마시잖아요. 근데 사산돼서 나오는 애들은 호흡을 들이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태어나면서 태어날 때는 숨을 들여마시는 거고요. 죽을 때는 숨을 내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여마시는 그 순간을 가지고 사주를 보기 때문에 뭐 일란성, 이란성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뭐 구분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란성, 이란성은 크게 문제될 바 아니다. 그러면 같은 쌍둥이나 사주가 같기 때문에 이 사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견해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천간 합, 지지 육합을 해서 보는 견해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두 번째 나온 동생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같은 사시예요. 하지만 사시라고 하는데, 만약에 요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정사시라고 한다라고 하면 쌍둥이라고 했을 때 정사시라고 했을 때 쌍둥이에 그러면 사주가 같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나온 애는 정사시로 보고 나중 나온 애는 그냥 무오시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가끔 그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남자라 하더라도 대운을 반대로 보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쌍둥이라 하더라도 생시가 같기 때문에 같은 삶을 살지는 않죠. 물론 이제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같은 생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여럿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 뭐 그런 사람들이 같이 같은 삶을 살지는, 물론 이제 성향이라든가 성격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같은 삶을 살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쌍둥이 사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생시를 하나 늦춰서 보는 방법도 있고, 천간합, 지지합에서 사주를 다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같은 남자라 하더라도 하나는 순행으로 보고 하나는 역행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볼 때마다 스스로 자기의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이런 것은 똑같은 방법을 해서 똑같이 맞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어떤 운기에 따라서 좀 어떤 사람은 그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방법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사람마다 자기에 따라서 자기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지금 갑자기 쌍둥이 사주가 나와가지고, 아무튼 쌍둥이 사주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이 사주, 그 다음에 이 사주 같은 경우 공통점은 일간과 월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무토라고 하는 거 다시 설명드린다고 하면 양토인 것이고요.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해요. 높은 산과 같은 것이고요. 넓은 들판이라고 하면 좀 작은 들판 이렇게 생각하는데, 광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광야라고 하면 쉬운 말로 어떤 광야는 만주벌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땅덩이 이상 가는 그런 큰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작은 개념의
땅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높다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최소한 백두산 이 정도 좀 굉장히 높은 태산과 같은 그런 개념의 무토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토는 반드시 뭐예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간목이 있어서 소토해주는 소토해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촉촉하게 적셔 주어야지만 무토가 필요한데, 어느 계절이냐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 있고, 어떤 계절이냐에 따라서 간목을 먼저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원령에 따라서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그 우선순위는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터 태어난 인월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뭐예요? 목왕절이라고 했죠. 목왕절. 목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간목을 먼저 쓸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목왕절이기 때문에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목급토하게 되겠고요.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일간인 토는 신약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목이 왕해지는 것은 일간 자체가 오히려 허토가 되고 산토 흙이 또 목이 왕해지면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병화를 먼저 쓰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병화로서 왕목이 화를 생하고, 그 다음에 화는 다시 일간을 생해 주어야지만 허토가 되지 않고 산토가 되지 않는다. 또 병화가 있은 연후에는 반드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윤토해야지만 무토가 건조해지지 않고 사막화되지 않아서 그 넓은 땅 안에 나무도 살 수 있겠고, 나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큰 숲을 이루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 숲을 이루게 되면 그 안에 동물들도 식물들도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그 땅을 터전으로 해서 살 수가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 인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병화 개수를 이제 우선해서 쓰게 되는데, 오늘 국세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일지의 수를 보고, 그 다음에 월간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생시에 따라서 목을 쓸 수도 있겠고요, 화를 쓸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수도 쓸 수 있는 좀 변화가 많은 오늘 사주가 됐던 것이고요. 같이 비교 분석할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서 칠살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글자는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서 화를 용신으로 써서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돼서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면 좋은데, 신금이라고 하는 식신이 연지에 있게 되면 이거는 인신상충이 돼요. 인신상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신상충이 되면 충이 되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격을 잡을 때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봤을 때, 이 월지를 충하는 경우에는 격이 같이 파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을 잡는 월지 자체가 보존이 되고 나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했을 때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인데, 원령 자체가 깨져 있기 때문에 격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쉬운 말로 우리가 바가지가 있을 때 바가지가 깨진 거하고 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월이라 하더라도 목도 파손이 되게 되는 거고요. 신금도 파손이 되는데 일간 자체가 뿌리 둘 곳이 하나도 없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지에 있는 오화에 뿌리를 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인성인 오화는 양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인. 자, 이거는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무토가 오를 보게 되면 양인인데, 자, 오화 안에는 지장간이 병화, 기토,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오화가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중에 있는 기토가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화는 양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병화 자체가 병화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무토가 아니라 병화라고, 일간이 병화라고 봤을 때 똑같이 병화가 오를 보게 되면 이것도 양인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이 병화일 때는 기토가 양인이 아니라 오중에 있는 정화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꼭 구분해서 생각해 두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양인 가살이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병화일 때는 임수가 있어야지만 양인가살이 되는 거고요. 일간이 무토였다라고 했을 때는 이 경우에는 기토가 양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양인가살이 되려고 하면 간목이 있어야 양인가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금이 없었을 때는 인오가 있게 되면 인오 회국되죠. 인오 회국되기 때문에 이거는 화가 왕해져서 무토 자체가 굉장히 왕해지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데, 이 신금으로 인해서 인신상충이 되게 되면 인우 회국, 인우 합이 이거는 합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충이 되는 것이지 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여기 일지오와 양인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일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일단은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성향 자체는 매우 강한 성향을 가져요. 성격도 좀 뭐랄까 굉장히 강인하죠. 물론 이제 저것이 인성이기 때문에 약간의 측은지심이라든가 약간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은 있다 손치더라도 양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왕한 것이 극에 달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약간은 극단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다. 단 문제는 뭐예요? 자, 연주에도 임수 신금, 그 다음에 월주에도 임수 인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토 자체가 뿌리를 둘 곳이 없고 뿌리를 둘 곳은 오로지 일지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덕은 반드시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토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일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토 입장에서 보면 편재에 해당이 되죠. 편재.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되게 대체적으로 재성이 있어서 좋다라고 보지만 사주 원궁만 놓고 봤을 때는 인성, 이렇게 재성이 너무 많게 되면은 뭐예요? 인성을 파극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원국 자체의 재성만 갖고는 좋다고 볼 수 없지만, 이 사주가 이거 오화가 있다고 해서 신왕한 사주가 절대 아니고요. 신강한 사주도 절대 아닙니다. 물론 또 생시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은 요거는 오화를 봤다 하더라도 약간 약한 사주로 보게 되는데, 요 사주가 화운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진대운도 좀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썩 좋진 않죠. 자, 이 사주가 만약에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임자시가 되면 인신상충이 되고, 여기는 또 좌우상충이죠. 이거 사지전충이라고 해요. 사지전충. 이건 뭐예요? 인신충,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인오가 합해서 충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충이 돼서 깨지는 거고요. 이렇게 충이 돼서 깨진다라고 하면 무토가 그나마 오화의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재성이 와서 충하기 때문에 이건 재성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성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뿌리를 다 잃어버린 거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좋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만약에 이 생시가 경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신시. 이런 경우에는 자, 식신이 있고요. 재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인신상충돼서 깨졌다 하더라도 뿌리는 그래도 무토 자체가 일지에 오화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극약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식신생재하는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식신생재, 그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금도 뿌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도 나름대로 뭐 금에 의해서 생주를 받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은데, 일간 자체가 그렇게 왕하지 않아서 식신생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일간이 왕한 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사주는 뭐예요?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식신생재가 뭐예요? 대체적으로 사업지명이 되죠. 사업지명.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원령을 이렇게 충파했을 때는 격이 깨졌기 때문에 큰 재물을 모으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초년 계묘대운 때라고 한 것은 다시 목이 왕해지는 그러한 관살이 왕해지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썩 좋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진 못했어요. 선생님, 인성이 용신인데 왜 공부를 못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자, 학창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8살부터 20살 때까지 초중고가 가장 중요한 때에 해당이 되고, 20살이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대학을 가게 되는데, 이 사주가 계묘대운
즉 초중 고등학교 때 학업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운세 자체가 금수가 너무 왕한 그런 사주를 만났기 때문에 화가 많이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공부를 하지 많이 못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이 사주가 한 가지, 자, 이 갑진대운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산을 좀 많이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개묘대운은 안 좋았는데 갑진대운부터는 그래도 오화 하나의 뿌리를 뒀던 무토가 갑진대운 넘어가면서부터는 진에도 무토 자체가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관살이 온다 하더라도 능이 뭐예요? 이거는 경금으로서 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토 자체가 갑진대운부터는 일간이 왕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을사병호 정미대운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생재할 수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돈은 벌 수 있는데 이때 20살 정도의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좀 재산은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학업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대학을 진학을 못했으니까 이제 생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딴 거 격이 깨졌기 때문에 큰 사업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뭐 식료품 뭐 이런 경우 있죠. 식자재 마트라든가 이런 좀 마트 약간 규모 있는 마트를 이제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할 때 뭐 그래도 식자재 마트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거 하면은 그렇게 나쁜 사주는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대운 자체도 뭐야, 을사병호 정미가 좋은 대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올해 같은 경우 경자년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경자년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자수가 이 오화를 충하게 되면 썩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양인을 충하는 경우에는 꼭 좀 안 좋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뭐예요? 대체적으로 화재라든가 수재 내지는 교통사고 같은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식자재 마트 하면서 배달 같은 거 할 때 교통사고를 당한다고 해서 좀 몸을 다치는 경우 내지는 뭐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잖아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올해 같은 경우 규모를 크게 확장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운세 대운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뭐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겠지만 올해 연도 해가지고 크게 좀 그 재성이 묶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금전 유통 같은 것이 좀 안 돼서 좀 고생은 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가장 큰 건 뭐예요? 역시나 몸을 다치는 그러한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